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선호 무엇을 산호의 선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사실 기간에 대한 확답은 신도 못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거의 99%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매 방법,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골든 센츄리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가 막 나오고 있어요. 과거 이제 2월 달부터 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중국주의 움직임들, 중국계 기업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이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중에 제가 강의를 또 직접 올려드릴 거지만 대충 기억하시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요. 자, 100% 거의 사실상 100%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간에 대한 장담을 못할 뿐이지 제가 봤을 땐 거의 99%가 넘어가기 때문에 100%는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이런 확률, 승률, 거의 이런 확률로서 수익을 보는 매매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매매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장 이후에 반드시 상장가 이 공모가라든지 공모가와 상장가 이상으로는 한 번 이상의 시세를 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언제라고 확답을 짓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종목이 상장되고 나면은 상장가 이상으로 공모가 이상으로 한 번 이상의 시세를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 다 찾아봐도 사실 그럴 거예요. 그 어떤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상장 공모가 이상으로 아무리 무너져도 한 번 언젠가는 가요. 언젠가는 갑니다. 이거는 모두 다 차트를 돌려보면 아실 거고,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통에 우리가 주식을 상장하게 되면 뭐가 있냐고 하면은 공모에 참여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공모에 참여하는 기간, 이제 플러스 돈 있는 애들이 참여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 말고 돈 있는 애들은 크게 넣어요. 우리 보통의 어떠한 기업 분석이든 뜯어보면요. 최대 주주가 몇 퍼센트, 10% 지분을 가지고 있고, A라는 사람이 지분을 3%, B라는 투자조합이 지분을 0.1%,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보통 걸리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보호예수라는 게 걸립니다. 그럼 사실상 2년 동안, 적게는 3개월, 많게는 2년 동안 매도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실상에 내가 10억이 전 재산인데, 그 어떤 미친놈이 10억을 전부 다 공모에 참여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있는 돈을 공모가로 아니면 공모에 청약을 하는 거예요. 이 돈 있는 놈들도, 투자 조합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10억이 되었던지 100억이 되었던지 이 투자 조합이 되었던지 이 큰 자금이 이 공모에 참여하는 큰 자금들은 절대적으로 이게 전 재산이 아니라 여윳돈이에요. 여윳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공모가를 만약에 내가 100억을 가져다가 2만 원에 공모에 이제 넣어놨더니 2년 뒤에 내가 팔라고 봤는데 보호예수가 풀리고 팔라고 봤더니 주가가 2,000원에 2,000원 아니면 1,000원에, 그러니까 2년 뒤에 벌써 마이너스 50%로 내가 50억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000원이라 1만원. 1만원에서 마이너스 50%로 50억이 사라졌어요. 이미 2년 뒤에.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작업팀 꾸려가지고 내가 있는 돈 작업팀 꾸려가지고 주가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물량 더 주워먹고 주가 끌어올려서 어떻게 한다? 수익을 보고 나옵니다. 어떻게든 수익 보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 정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종목들을 돌려보세요. 심지어 우리 쿠키런으로 대박났던 데브시스터즈도 어때요? 데브시스터즈도 진짜 쿠키런으로 대박치고, 이놈은 진짜 쿠키런으로 대박치고 망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번에 쿠키킹인가 새로운 게임 나오면서
원래대가 올리잖아.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이 종목이 다시 끌어올릴까 생각했어요. 제가 이거 게임 해봤는데 여기까지 다시 끌어올릴 모멘텀이 못 돼.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는 누가 봐도 작업이야. 여기서 이제 공모에 참여했던 애들이 여기서 주워먹고 이번에 게임 출시와 동시에 그냥 끌어올린 겁니다. 지들 물량 이제 털고 나오려고. 기분 나쁘니까. 얘네 지금 상장하자마자 지금 몇 퍼센트야? 마이너스 80%인데 털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이 이런 작업이라는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럼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가는 상장 이후에 반드시 공모가 OR 상장가 이상으로 한 번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중국주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골든 센츄리라는 종목이 지금에서야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간다고 하면은 아마 내년까지 봤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알려면요, 과거에 이제 선강퉁이라든지 후강퉁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제 선강퉁과 후강퉁이 뭐냐고 하면은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과거가 아니죠. 현재 중국 시장을 좀 알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상해 거래소, 그다음 심천 거래소, 뭐 홍콩 거래소, 뭐 이 정도로 뭐 나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뭐 중국 본토 시장은 뭐 상해 거래소와 뭐 심천 거래소고, 각 거래소에는 뭐 A주, 뭐 B주에서 굉장히 굉장히 퍼져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은데, 이제 후광퉁 같은 경우는 뭐냐고 하면은, 후광퉁 같은 경우 이제 상해 거래소와 이제 홍콩 거래소 간의 이제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거고요. 선강퉁은 이제 심천 거래소와 뭐 상장된 주식의 뭐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예요. 사실상에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되고 여러분들이 중국 시장에 투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뭐 사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핵심은 선강퉁과 후강퉁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선강퉁과 후강퉁을 왜 이해하면 좋냐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뉴스를 몇 개 보여드릴 건데, 과거에 후강퉁이 먼저 이제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차 거래라 했죠. 보면은 이제 후강퉁이 상해 거래소와 홍콩 거래소 간의 교차 매매가 허용되면서 이 중국 시장에서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자,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뭐 아시아 헤지펀드 후강퉁 덕의 수익률 킹.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보통 펀드들이 수익률이 2배 이상 내는 건 말도 안 돼. 뭐 연수익률 3%, 5%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수익률 2배 얻들기 시작하고요. 과거에 뭐 이 후강퉁을 뭐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보면서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투자 수익률이 어때요? 펀드 투자 수익률 보니까 6개월 동안 200%를 때려 먹어요. 200%. 이건 2배 되고 4배겠죠. 4배. 200%를 때려 먹고, 이제 과거에 뭐 또 보면은 뭐 후광퉁 시행한 지 반년 보면은 수익률 잔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후광퉁이라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떼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라든지 중국 증시에 이 교차 매매가 허용됨으로써 전 세계, 이 당시 미국에서도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전 세계에 있는 이 투자 자금이 중국 증시로 많이 몰려요. 중국 증시로 많이 몰리니까 이게 뭐가 되냐고 하면은, 중국 증시가 이제 살아나네? 중국 증시가 살아나네? 하니까 뭐가 돼요? 이 당시에 우리 흔히 잘 아는, 우리가 이제 뭐합니까? 생각해보면은 이번에 쿠팡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가,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되고 그러면 뭐 쿠팡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뭐 얘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계 기업의 중국 증시가 살아나고 자금이 뭐 엄청 올라가네? 그럼 중국계 기업도 엄청나게 성장하겠네? 그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계 기업도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라고 하면서 이때 중국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후광퉁의 시대가 왔었고요. 그리고 후광퉁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2016년도쯤에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보면은 이제 성강퉁 정식 개통, 이제 2016년도 말쯤에 이제 성강퉁이 이제 개통한다라는 식으로서 뭐 이야기가 나와요. 성강퉁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강퉁을 뭐 한 해 만에 해서 이제 성강퉁에 나오고 뭐 승인 났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뭐 나오면서 이때 이제 뭐가 나오느냐? 자, 이때 우리나라 여러분들 주시장 보면 참 재밌는 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은요, 사실 작업을 위해서 상장시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상장하는 이유 자체가 이 주식 말이 좋아서 주식이지, 이 증권이라는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서 그냥 돈 장사하는 거예요. 돈 장사. 그러니까 뭐예요? 기업이 뭐 증자를 통해서 이 종이 쪼가리를 더럽게 찍어내가지고 개인들한테 돈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거고, 그 종이 쪼가리 가지고 작업팀들은 붙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거고, 결국에 상장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주가의 작업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주가의 작업. 그래서 이때가 뭐였냐고 하면은 과거에 후광퉁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강퉁이 승인 나자마자 참 웃겼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갑자기 중국계 기업들의 대거 상장하기 시작해요. 대거 상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강퉁과 함께 뭐했냐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계 기업이 상장되고 이걸 작업을 하려고 이제 딱 끌어올리려고 상한가를 딱 한번 쳤는데, 여기서 뭐가 터지느냐? 이제 2017년도로, 이제 아까 2016년도 말에 나왔었죠. 성강퉁 이제 이 진행되는 게 2016년 8월쯤에 16년 이제 8월쯤에 뭐가 나오느냐? 이 성강퉁이 승인이 되고 한 12월, 그다음 17년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가 나오냐? 이제 성강퉁이 시행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딱 타이밍 좋게 뭐가 터지느냐? 자, 아마 이제 그 역사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드 배치에 따른 이제 한알령이 그때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중국과 한국의 이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작업팀들은 이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작업해서 이제 주가 끌어올려야겠다, 돈 벌어야겠다 하고 뭐 하느냐? 기업을 상장시켜 놨더니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빵 해버리니까 뭐예요? 상장된가 동시에 그냥 빠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 센츄리도 보면 어때요? 골든 센츄리도 보면은 지금 16년도 말에 이때죠? 이제 이때 성강퉁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빠그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중국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중국주의 대표적인 게 뭐 골든 센츄리, 뭐 헝성그룹도 상장되자마자 할라 하는데 빠그라지고, 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그래핀으로 좀 많이 털긴 했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할라 하는데 빠그라지기 시작하고, 타이밍이 딱 그렇죠? 빠그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뭐 잘 아는 뭐 로스웰이라는 종목이라든지, 로스웰도 할라 하는데 참 뭐예요? 할라 하는데 빠그라지기 시작하고, 참 굉장히 슬퍼요. 과거에 뭐 웨이포트라는 종목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상의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 뭐냐? 중국계 기업의 종목들을 지금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최근에 골든 센츄리가 이제 움직인 이유가 뭐냐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냥 간결하게 얘기할게요. 다 물려 있어요. 누가 상장 당시에 작업 붙으려고 했던 이 작업팀 이제 주포들 싹 다 물려 있습니다. 그냥 싹 다 물려 있어. 그냥 이 공모가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했던 애들이 그냥 그냥 다 물려 있다. 다 물려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얘가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중국계 기업이 올라가려면요, 뭐밖에 없냐고 하면요, 우리나라 한알령이 풀리든지 뭐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계속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계속 이슈는 아무것도 없고 계속 뭐가 없으니까 뭐예요? 계속 하방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제가 내년 중으로 해서 이제 그까지가 중요하다 얘기했냐면은, 자, 사실상 이 작업팀은 언제든지 작은 호재를 가지고 크게 주가를 띄워서 나올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호재가 크냐 작냐 이거는 안 중요해. 왜? 작업팀이 얼마나 내가 이걸 크게 이용해 먹을 건지 말 건지가 중요한 거지, 10억짜리 매출 가지고도요 300% 이상 올리려면은 작업팀이 돈만 끌어다 쓰면 올릴 수 있고요, 1000억짜리 매출 가지고도요
50%도 못 끌어올리면은 그 작업팀 도넛은 못 끌어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호재의 크기는 안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은 무슨 호재가 나와줘야 되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한알령이 이제 그래도 조금은 사그라든다, 이런 뭐 이제 완화된다, 이게 나와주려면 뭐 해야 되냐? 시진핑 방안밖에 없거든요. 시진핑이 계속해서 방한 하냐 마냐 할 때마다 중국들이 움직였다 빠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방안밖에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그 시진핑 방안이, 생각해봐요. 자, 친중 정책이 강할 때 시진핑이 방한할 것인가, 친중 정책이 약할 때 시진핑이 방한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당연하게 전자예요.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얘네 친중 정책이 강할 때 방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언제야? 그게 지금 정권이란 거죠.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전 정치의 색깔을 놓고 싶지 않아요. 핵심 팩트만 놓고 얘기하는 거고, 늘 얘기하지만 이 정치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자리는 누가 해도 욕먹습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줘서 대통령 된다 하더라도 저는 죽일 놈 될 거예요. 그 자리는 사후에 누군가가 이제 끝나고 나서 먼 후손들이 판단하는 거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권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팩트만 놓고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자, 지금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정권이 그래도 북한에다가 지원하는 정책이 좀 많아요. 지금 최근에도 뉴스 보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도 백신이 없고 뭐가 없는데도 그래도 북한에 지원을 해주겠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북한에 대한 지원 정책, 이 남북 통일에 대한 이런 이 정책, 남북 협력. 그래서 최근에 과거에 없었어요. 2017년도 4월쯤 이때쯤부터 생겼던 게 뭐였습니까? 남북경협이라는 테마가 신설됐죠. 남북에 대한 이 정책 지원 모멘텀을 밀면서, 그러면서 사실 지금 정권이 북한에 대한 이 너무나도 친북 정책이 강하다 보니까, 친북에 대한 이런 게 지원이 강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사실 시진핑을 거스르고 시진핑을 무시하고는 김정은과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시진핑에 대한,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에도 의존도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북한에 대한 지원 정책 오케이야. 오케이. 왜? 사실상에 정말 후손들을 위해서는 저도 통일은 필요하다 봐요. 그렇게 봤을 때 북한에 대한 지원한다, 오케이, 할 수 있어. 근데 뭐가 핵심이냐고 하면은 남을 돕더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예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빚쟁이 되고 있고 나앉게 생겼는데, 근데도 뭐예요? 북한에 지원한대. 우리나라 과거에 뉴스 보면요,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약국에서 줄 서서 마스크 1인 2매씩 사고 있는데, 근데 마스크를 북한에 지원한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에 지원한다.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야. 그럼 자 봐봐. 그럼 이걸 만약에 지금 다음 정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내년 5월까지인가 그렇죠? 그럼 다음 대선에 봐봐. 다음 대선에 만약에 이제 이낙연 씨가 됐던 이재명이 됐던, 아니면 이제 윤석열이 됐던, 그 누가 됐던지 황교안이 나올 수도 있고 홍준표가 나올 수도 있고, 진짜 그 누가 됐던지 안철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누가 됐던지,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루지 못한 남북 협력에 대한 대한 것을 제가 꼭 통일시키겠습니다. 아니면 중국과의 친중 정책 제가 꼭 끝마치겠습니다 하면은 누가 뽑을 거야? 지금 내가 굶어 뒤지겠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내가 죽겠는데 갑자기 정치인이 딱 나와가지고, 안철수 씨가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시진핑 방안 제가 이뤄내겠습니다. 그 누가요? 누가 뽑을 거야? 아무도 안 뽑는다고. 물론 친중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남북 경협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근데 때라는 게 있는 거야.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 다 죽겠어. 근데 갑자기 이걸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뽑아? 아무도 안 뽑아. 그렇기 때문에 뭐냐고 하면은 지금 적어도 지금 시기가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가 끝나면 당장에 뭐 하냐고 하면은 친중 정책을 지금처럼 강하게 펼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좀 먹고 살기 좋아지고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완화가 되고 그러고 나서야 밀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다음 정권에서 바로 때려버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뭐한다? 시진핑도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시진핑은요,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방안을 해야 돼요. 시진핑이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님 한테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생각해봐.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뭘 원하는 걸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들어주지. 나를 진짜 때려 죽이고 싶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나 이것 좀 줘,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아무도 안 들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방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 중국 관련주들 아까 뭐예요? 성강퉁과 함께 상장시키고 작업하려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아먹었다 했죠? 어떻게 말아먹었어요? 이제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중국과 이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지금 얘네들 다 뭐예요? 마이너스 80% 가까이 돼 있어요. 80% 이상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참 웃겨. 중국계 기업을 무슨 관련주로 붙일 거야?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래핀으로 겨우 붙였어. 다른 거 뭐로 붙일 거야? 중국계 기업 까보면요, 화장품들이 사실 제일 많거든. 뭐로 붙일 거야? 붙일 게 없는 거야. 화장품도 뭐야? 중국발 모멘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시진핑 방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진짜 시진핑이 방안한다, 이제 비행기 타고 후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땅을 딱 밟는 순간, 야 이제 TV에 시진핑 이제 저기 뭐 어디 뭐 인천공항이 됐든 김포공항이 됐든 어딘가 이 딱 찍어가지고 그 딱 순간 TV 나온다. 중국주들 이제 바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얘네 물리를 다 작업할 거야. 진짜 다 날려버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국계 기업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다. 길어봐야 14개월. 내년 5월로 봤을 때 길어봐야 14개월이 남았겠죠. 만약에 내가 1억을 박아놓고 14개월 뒤에 3배만 올라서 3, 4억이 돼. 1년치 농사 충분한 거죠. 주식은 이렇게 확실하게 가야 되는 종목들,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계 기업 이것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이런 이유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주워 담아야 될 종목들이 눈에 보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방송과 더 좋은 종목 추천, 더 좋은 시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산호의 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